오늘은 공학심리학과 디자인과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볼 차례인데요. 이 공학심리학과 디자인의 내용을 보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감성과 디자인 부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거기서 많은 얘기가 나왔던 게 그 앞에도 여러 번 언급됐었죠. 모든 사람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인지, 그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련된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걸 먼저 좀 시청하고, 이번 시간에는 그 유니버설 디자인과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프로그램은 그 YTN 사이언스에서 만든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고요. 한 40분, 45분 정도의 분량의 프로그램이니까 한번 쭉 보시고,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내용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리를 지나다 보면 쉽게 만나게 되는 공공 디자인. 일상생활 속에서 공공 디자인은 마치 공기처럼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생활용품과 가구들 역시 개성 넘치는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편리함을 넘어 우리 삶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아무리 예쁘고 편리한 디자인이라 할지라도 직접 이용할 수 없다면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될 텐데요.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디자인의 새로운 발상. 모두가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지금 만나봅니다. 어느 순간 디자인은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자리하게 되었는데요. 그 속에서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이 있진 않을까요? 최동현 씨가 답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간판이라든가 공공시설물들의 안내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해지고 좋아진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디자인은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어떤 누군가들한테 그런 디자인 혜택을 전혀 못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나 시각 장애인분들한테는 더더욱 쉽지 않은 일인데, 장애인분들이라든가 노인분들 혹은 어린이까지도 차별하지 않는 디자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 유니버셜 디자인을 오늘 저하고 한번 만나러 가보시죠.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송림초등학교. 이곳에서 오늘 특별한 수업이 열리고 있습니다. 평소 배우던 교과목이 아닌 조금 낯선 수업인데요. 다른 사람의 불편함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 본격적으로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혹시 여기서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본 친구 있나요? 저 사람은 저럴 거다, 아니면 저 어르신은 저럴 거다, 저 친구 저희 할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시는데 제가 하면 진짜 힘들고 한 6시간 동안 일을 하는데 진짜 힘드실 거라고 봅니다. 몸이 불편한 친구들도 하면 내가 잘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 오, 진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유니버셜 디자인에서 최고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은 지금 갖고 있다라고 저는 선생님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 입장이 지금 되어본다 그랬죠,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는 여러분들과 다른 사람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입장이 되어본다는 게, 그게 진짜 유니버셜 디자인입니다. 근데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게 있지만 도대체 유니버셜 디자인은 뭘까요? 라고 하는데, 여기 선생님 잠깐 볼게요. 자,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 유무에도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 및 사용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을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이나 사용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이라고 하지만 아직은 조금 생소하게 다가오는 유니버셜 디자인. 학생들에게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경기도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유니버셜 디자인 현장 체험 교육입니다. 보통 가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고 또 그것을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회적인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해서 이런 사업을 우선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몸이 불편한 사람이라든가 또는 나이가 드는 사람이라든가 모든 사람에게 배려하고 창조하고 창의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공부하고 나면 직접 체험을 해보게 되는데요. 손에 테이프를 감은 채 소시지를 집는 것이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손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의 불편함을 직접 체험을 통해 몸으로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비닐 장갑을 끼고 손에 로션까지 발라보는데요. 손이 미끄러워 평소 때처럼 병뚜껑이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쉬운 일도 누군가에겐 힘든 일이 될 수 있음을 유니버셜 디자인 체험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아니 자꾸 미끄러져요. 이게 돌리면 그냥 여기 들어가요. 이게 거기 들어가요. 자꾸.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안대를 착용하고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인형을 만들어보는 체험인데요. 이거 다 했으면 자 몸통만 손의 감각만을 사용해서 제대로 잘 만들 수 있을까요? 자 물친구들 아니 나 어떡해. 나 잘 못 만들 것 같아. 저마다 모양이 들쑥날쑥. 눈으로 보지 못한 채 무언가를 제대로 만든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겠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보니까 이런 건도 있구나. 우리들이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장애인들을 위한 뭔가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깨달음이 참 많았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불편함을 몸소 체험한 후에는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를 하나씩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막연히 머리로 생각해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생생한 아이디어들이 떠오를 것 같은데요.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 미래의 디자이너들이 생각해낸 창의적인 아이디어.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말씀드릴 것은 벽이 너무 미끄러워서 제가 떼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손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휴머노이드 손을 씁니다. 이 휴머노이드 손은 리모컨을 누르면 휴머노이드 손에 인공 지문이 묻혀져 있어서 뚜껑을 잘 열 수 있습니다. 창문처럼 뚜껑을 열고 닫고 해서 과자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물을 딸 때 자꾸 미끄러져서 안 돼가지고 그 뚜껑을 울퉁불퉁하게 해가지고 그 뚜껑을 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뚜껑 대신에 손이 불편한 사람은 잘 못 쓰니까 비닐로 이걸 씌우고 그 밑에는 작고 짧은 빨대를 사용해가지고 스스로 하지는 못하지만 로봇이 먹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 십자가로 아직은 실현 불가능한 엉뚱한 아이디어들이 더 많았지만 그 속에서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전해져 오는데요.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 그 작은 씨앗이 아이들의 기억 속에 심어졌습니다. 게임 방법이 있는데 거기 써져 유니버셜 디자인이란 말은 중증 장애인으로 휠체어를 타고 다녔던 건축가 로널드 메이스 교수가 맨 처음 사용한 용어인데요. 특별한 개조나 특수 설계 없이 장애가 있건 없건 가능한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니버셜 디자인은 어떤 배경 속에서 탄생하게 된 것일까요? 1990년에 미국의 미국 장애인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장애인법이라는 게 미국 그 장애인들의 어떤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요. 그래서 인권 존중의 어떤 하나의 방편으로서 편의시설 등을 그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그 시설을 만들다 보면 장애인 전용 시설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장애인마저도 장애인 전용 시설은 심리적인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두가 편리할 수 있도록 디자인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처음으로 이제 제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누구나 동등하게 또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정보를 보여주는 것은 물론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크기와 공간이 적당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그 미국에서 처음에 이제 그 이론적으로 정립이 되었습니다만, 그 일본의 지자체라든지 일본의 기업에서 아주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면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이 도입된 것은 뭐 한 그 7, 8년 정도 됩니다만은, 그 지자체라든지 기업체 이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은 상당히 더딘 편이고요. 장애인이라든 이런 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 심리적으로 그 거부감을 느낄 수가 있고, 그래서 기능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측면,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디자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벽을 없애는 것만으로는 부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데요.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고려해 특별히 설계했다는 인식조차 들지 않도록 모두가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드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유니버셜 디자인은 시작됩니다.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하시는 지체 장애인 분들이나 혹은 몸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은 이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내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리고 뭐 눈이나 비가 올 때 미끄러운 계단이라든가 이런 경사면을 올라올 때 목발을 짚고 걷다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인식을 통해서 모두가 편하게 쓸 수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게 시작이 됐는데요. 그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한번 만나러 가보실까요? 장애인들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한국장애인 인권포럼. 450만 장애인들이 보다 행복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는 새로운 유니버셜 디자인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장애나 뭐 성별, 나이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모두에게 좀 편리한 그러한 생활 환경 또는 어떤 그런 디자인적 관념을 좀 사회에 전파하기 위해서 유니버셜 디자인 공모전을 또 주요 사업으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취지로 한국장애인 인권포럼이 2006년부터 매년 진행해온 유니버셜 디자인 공모전. 지난해까지 벌써 7회째 실시되었는데요. 처음 기획하게 된 200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그런 개념이 저희 나라에 잘 보급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념들을 널리 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애인이나 노인 등 그 사회적 약자들에게 꼭 필요하고 실용적인 그런 제품을 개발하고 그러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환경 및 건축 부분, 시각 및 커뮤니케이션 부분, 자동차 및 휠체어 부문 등으로 나뉘어 디자인 공모가 진행되는데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서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한 인지도 또한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문자를 형상화시킨 작품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아동들이 이 문자를 통해서 실제로 그림이 어떤 형상으로 되어 있는지를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한 작품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보시면 비가 떨어지는 모습을 똑똑똑이라는 점자로 표현을 하고, 비가 내리는 모습은 비비비 해서 비를 점자로 형상화시킨 그런 작품입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돋보이는 가운데 이번에 보이는 제품은
이동식 세면대입니다. 이동식 세면대로서 거동이 불편한 그런 환자들에게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제품인데요. 모양을 보시면 아래쪽에 바퀴가 달렸기 때문에 환자가 있는 곳까지 이동이 가능하고 안에 공급수와 배급수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매번 공모전 때마다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끊이질 않는데요. 공공 디자인에서부터 실내 공간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만나게 되는 작은 불편함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공모전 수상자를 만나보기 위해 국민대학교를 찾았는데요. 2012년 제7회 공모전에 환경실내 부분으로 응모해 최우수상을 수상한 국민대 실내디자인학과 박준호, 신웅식 학생입니다. 화장실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의 작품으로 수상을 했는데요. 어떤 디자인의 화장실인지 궁금해집니다.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이 화장실에 들어갔거나 숨을 쉬거나 아니면 뭐 샤워하는 것을 이제 난이도로 이렇게 주고 그 사람들의 이 동선을 이렇게 이미지로 만들었거든요. A부터 G까지 샤워하기 경우로 보면은 처음에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변기를 열고 만약에 샤워를 한다면은 이 벤치를 내려서 옆으로 앉고 그리고 휠체어에다가 옷을 벗고 그리고 위에 있는 거울을 내려서 샤워막을 설치한 다음에 샤워를 하고 그리고 다시 샤워를 다 한다면은 그 거울을 다시 올리고 수건을 사용해서 다시 휠체어에 타고 나가는 뭐 이런 구조로 디자인했습니다. 실내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긴 하지만 유니버셜 디자인을 정식으로 배워본 적은 없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서 유니버셜 디자인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됐을까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장애인이세요. 2001년에 겨울에 교통사고 나셔가지고 지금 10년 넘게 지금 몸이 불편하신데 저희 어머니를 도와가지고 제 동생이랑 제가 중고등학교 때 뭐 밥은 기본이고 뭐 용변이라든지 화장실 사용하는 걸 제가 많이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디자인 모티브는 거기서 가져왔어요.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되신 아버지를 오랫동안 간호하면서 아버지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화장실을 떠올리게 됐다고 하는데요. 아들의 깊은 마음이 느껴지네요. 1차적으로는 제가 저희 아버지를 시켜드릴 때 그런 동선에 대해서 고민해봤고 그리고 다른 장애인분들이나 노인분들이 화장실을 사용했을 때 어떤 행동이나 행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해봤고 그것을 디자인으로 풀어나가게 됐습니다. 저희 디자인의 핵심은 그런 사용성을 높이는 것이었는데 화장실에 개인적인 공간으로 쓰이는 그런 화장실들이 장애인분들이나 노인분들에게는 독립적으로 쓰이는 게 부족한 점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보통 일반 공공화장실은 장애인들만을 위한 전용 화장실이 따로 있거나 아니면 일반 화장실 안에 한 칸 정도 장애인용으로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실제로 이용이 이루어지는 일은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박준호 학생의 아이디어는 그런 불필요한 구분을 없앤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간에서도 구색만 갖춰서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디자인이 된다면 장애인이나 노인 할 거 없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 디자인. 아직 실용화되지 않은 디자인 단계에 불과하지만 현실적인 보완이 더해진다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화장실은 누구나 한 번 이상 무조건 가야 되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근데 그런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공간의 크기라든지 그런 것에 제약이 많은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디자인이 뭐 이런 변기 커버 같은 그런 부분이 저렴하게 상품화돼서 많이 배포된다면 장애인 그리고 노인분들을 비롯해서 다른 일반인들까지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용하게 사용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국내에 등록된 시각장애인 수는 28만 명.
미등록 인원까지 헤아리면 50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유니버셜 디자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으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김민식 대표를 만났는데요. 이 일을 해야겠다라는 처음 어떤 그 계기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쪽에 디자인 한번 해봐야겠다. 예. 특별한 계기 같은 게 있으셨나요? 비가 와가지고 그 시각장애인분이 그 흰지팡이를 가지고 점자 블록을 이렇게 촉탁을 하면서 가시는데 그 촉탁하면서 이게 물이 묻어 있으니까 되게 막 다른 데를 헛짚으시기도 하고 미끄러우셔가지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시각 디자이너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해서 연구를 하게 돼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점자 블록 중에는 파손된 것들도 많아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단점을 보완해 새로운 점자 블록을 만들었습니다.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한 점자 블록 만드신 거죠? 이게? 예, 이게 어떤 거 기존의 제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 현재 이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찾길에 인접하는 도로나 아니면은 그 지하철 플랫폼에 그 스크린도 앞쪽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흰지팡이를 통해서 이걸 촉탁을 하면서 가다 보면 두드리는 부분은 이제 선형은 감지가 되지만 전형 부분은 감지가 안 돼서 그냥 지나쳐 버리게 되죠. 그러면은 문제가 찾길일 경우에는 인지팡이가 그냥 지나가 버리면 차가 더 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도 있고 또 계속 촉탁을 하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두드리면서 가는 이제 어깨 결림이나 이제 손목 결림 같은 그런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개선한 형태는 기존의 그 형태들을 놨을 때 연결 부위가 생기면서 촉탁이 필요 없이 그냥 쭉 올려놓고 밀면서 보행을 하면 됩니다. 아, 여기서 그냥 다 걸리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지하는 부분에 가면 지그재그 엠보싱 형태가 되기 때문에 가서 여길 지나치는 일이 없이 점자 형태가 왔을 때는 직감적으로 정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가 앞에 찾길이 앞에 있어도 여기 오면은 여기에 의해서 딱 걸리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손에서 느끼고 멈출 수 있게 되는 거죠. 기존의 점자 블록과 달리 사각 형태로 개선해 빈 공간을 없앰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이 계속 촉탁을 하지 않아도 정지 블록을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거리를 걸어갈 때 보통 표지판을 보며 정보를 얻게 되는데요. 표지판을 양각 픽토그램으로 디자인하는 아이디어는 어떨까요? 픽토그램 양각, 저는 되게 생소한데 아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정확히 어떤 건가요? 픽토그램이라면 기존에 우리가 길을 다니다 보면 뭐 자전거 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횡단보도라든지 이게 사인이 설치가 이미 돼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터넷에서 아이콘을 선의 형태나 어떤 면의 형태로 최대한 단순하게 만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건 자전거구나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형태들을 픽토그램이라고 합니다.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양각의 형태로 표현된다는 건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시각장애인분들은 그 픽토그램이 기존에 있어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만져볼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져볼 수 있는 형태로 만들 때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기존의 픽토그램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그 그림을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은 선의 형태로 했을 때 인지가 더 쉽고 어떤 부분은 면의 형태로 했을 때 더 인지가 쉽고 그런 부분을 모아서 최종으로 만든 형태들을 정리해서 만든 것이 양각 픽토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존의 점자처럼 오직 시각장애인 분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기존의 면의 형태처럼 오직 볼 수 있는 분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두 시각장애인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 정말 유니버셜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효과를 만드셨다.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하셨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각장애의 요인으로 무려 95%가 후천적인 사고나 질병, 노화로 인해 시력을 잃은 경우가 많은데요. 후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갖게 된 분들은 점자에도 익숙하지 않아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점자 대신 픽토그램을 사용하면 보다 쉽게 정보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최동현 씨가 눈을 감고 픽토그램의 형태를 직접 인식해 보는데요. 과연 손으로 만져보는 것만으로도 남자와 여자의 모양을 구별하고 자동차의 모양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야,
이거 지금 제가 해봤는데 확실히 점자 같은 경우는 되게 공부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전혀 모르니까 근데 이거는 시각장애인 분들한테는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표기가 사실 이렇게 뭔가 편히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사실 되게 사소한 것들이고 되게 아주 작은 것들인데 이런 시작부터 글자라든가 뭐 남자 여자 버스 이런 표시가 이렇게 양각화돼서 이렇게 촉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면 정말 알기 편할 것 같아요. 양각 픽토그램을 이용해 각종 안내판을 대신하고 화장품 용기에도 픽토그램으로 스킨과 로션을 구별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편하면 비장애인은 더 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남녀노소 어린이 외국인 모두가 썼을 때 다 편한 디자인, 그게 전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국내 욕실 제품 업계를 중심으로 장애인과 노약자는 물론 모든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유니버셜 디자인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이번엔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제작된 욕실 제품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매년 욕실에서 미끄럼 사고가 발생하는 게 200에서 600건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특히 욕실 같은 경우는 이 혼자서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노인분들이라든가 환자분들, 특히나 장애인분들한테는 더 위험스러운데요. 그런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다고 해서 여기 한번 와봤습니다. 저하고 같이 한번 가보시죠. Let's go. 특히 10세 이하의 어린이와 60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욕실 미끄럼 사고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데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용하는 욕실의 경우 모든 이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싶은 욕실 안에서 다른 이의 도움이 필요할 때 수치심과 우울감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매우 크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더욱 신경 쓸 수밖에 없죠. 지금 손잡이 같이 보이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저게 어떤 것들인가요? 예, 몸이 좀 불편하시거나 좀 장애가 조금 있으신 장애인분들 아니면 또 노약자분들, 좀 어린이들이 좀 욕실에서 많이 미끄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미연에 좀 방지하고자 안전바 형식으로 저희가 손잡이 구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도 예쁘고 가정용에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맞나요? 아무래도 요즘에 좀 욕실 관련돼서 인테리어 관련된 것도 많이들 의무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사람들 좀 패턴에 좀 맞게끔 디자인 부분이라든지 좀 이제 표면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많이 좀 신경을 쓴 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질 부분에서도 이제 여타 다른 것보다 좀 이제 좀 촉감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좀 월등히 좀 높은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요즘에 많이들 또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또 이제 친환경 소재 부분에 대한 게 좀 많이 있어서 그런 이제 소재들로 저희가 이제 제품을 좀 구성했던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손잡이들이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욕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게 세면기나 뭐 이게 자변기 같은 양변기 같은 거를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양 옆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게끔 그런 구조로 좀 되어 있고요.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가동식 손잡이라고 있어요. 접었다가 폈다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손잡이 부분도 좀 있습니다. 파이프 굵기를 줄여서 악력이 약해진 노약자나 장애인, 손이 작은 여성뿐 아니라 어린이의 신체 조건까지 반영해 디자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안전 손잡이 외에도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제작된 다양한 욕실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뭔가 특별해 보이는 이 제품들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걸까요? 이게 뭔가요? 전자식 소변 감지기라고 센서로 작용을 해서 물 내림을 하는 그런 센서기입니다. 손이나 발을 조금 불편하게 쓰시는 분들한테 용이한 어떤 그런 유니버셜 디자인에서 출발한 제품이 되겠네요. 아무래도 장애인분들이나 아니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제 물 내림을 하기가 좀 많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변기 가운데서도 특별한 디자인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들을 배려한 디자인입니다. 여기 보니까
마치 강아지 모양처럼 네. 된 요 되게 특이한 애기용 양변기가 있는데 이건 뭔가요? 대소변 부분에 대한 걸 잘 가르지 못하는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재미있게 좀 표현하고자 디자인적으로 좀 이제 강아지 형식의 모양이 되어 있는 양변기가 있고 옆에 보시면 이제 세변기 부분, 수도꼭지도 이제 강아지 모양에 대한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물 온도, 뜨거운 물, 차가운 물 그 관리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상의 위험도가 좀 있기 때문에 이 온도를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면기 안에 온도 조절부라는 게 있어서 관리자분들이나 아니 부모님들이 그 세면기 안에서 어느 정도의 온도를 미리 맞춰주시면 아이들이 이제 온도를 조정할 필요 없이 따뜻한 물을 좀 쓸 수 있게끔 온도 조절을 미리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용변을 보고 손을 씻고 샤워를 하는 욕실. 단순히 장식 효과만을 고려한 화려하고 아름다운 디자인이 아니라 다양한 사용자가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의 원칙에 맞는 제품들이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새로운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단순한 모양이지만 이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사람의 동선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다리가 불편하거나 팔이 불편한 사람들한테 효율적으로 몸을 이동시킬 수 있게 디딜 수 있게 만들어주게끔 돼 있더라고요. 이런 제품들 보면서 조금 더 생각하고 더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평소에 불편하게 생활하시는지 조금 더 알고 그 환경들을 개선시켜 나갈 방향들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또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디자인을 주로 살펴봤다면 이번엔 어린이에 초점을 맞춘 유니버셜 디자인 건축물을 만나러 가볼까요?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이곳은 바로 인천어린이과학관입니다. 2011년에 준공된 이곳은 한국건축문화대상을 수상하기도 할 만큼 잘 지은 건축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과학관은 전국적으로 많이 있지만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어린이 전문 과학관은 없었습니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기존의 과학관 틀에서 벗어나 어린이 스스로 체험하고 몰입해서 과학을 즐길 수 있는 과학관을 만들고자 어린이 과학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운동장처럼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이곳은 유니버셜 디자인에 접목한 설계로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으로 인정받아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베리어 프리 최우선 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베리어 프리 인증이라는 것은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에서 이제 그 인증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누구나 이용 가능한 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안전하게 이용해야 된다는 것에도 굉장히 초점이 잘 맞춰져 있는 인증입니다. 어린이 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가보시면은 아마 아이들이 모서리에 부딪혀서 어디 이렇게 다치거나 할 안전사고가 날 가능성을 거의 다 아마 해결했다라고 그런 점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누구든지 다 이용 가능한 시설이면서도 또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한 것까지 잘 고려해서 인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어린이과학관은 어린이만을 위한 과학관으로 설계된 만큼 소통과 개방성을 강조했는데요. 어린이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하는 궁극적인 탐색에서부터 아이디어가 시작됐습니다. 인천어린이과학관을 설계함에 있어서 가장 주목했던 부분은 주 사용자인 어린이와 주제인 과학이라는 측면입니다. 어린이가 호기심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스펀지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펀지가 물을 밖으로 짜내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어린이가 습득한 지식을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지식을 체화할 수 있는 과정, 이러한 공간이 되는 설계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이곳은 자연광이 들어오도록 설계되었는데요. 간접적인 체감을 위해 조명 확산 컬러 필름으로 자연광을 최대한 살리면서 활기찬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게 꾸며졌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공간인 만큼 자재는 물론이고 공간 구석구석까지 안전성에도 특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어린이가 과학관을 불편함이 없이 사용을 할 수 있고 또한 과학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그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형식으로 이제 적용이 되었는데요. 먼저 층간을 이동하거나
또한 전시관을 이동하는 데 있어서 난간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어른을 위한 이제 난간과 어린이를 위한 난간의 높이가 공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가 자기 혼자서도 이제 그 공간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고요. 그리고 바닥에서의 자재를 보시면은 천연 고분자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재는 이제 어린이의 안전과 건강 이 모든 측면에서 검증이 되어 있는 이제 친환경 자재입니다. 그리고 또한 색상이나 그 패턴에 있어서도 저희가 그 어떤 공간의 흐름과 동선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자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 교과서로만 배우는 과학이 아닌 아이들이 직접 체험해보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는데요. 어린이를 먼저 생각한 내부 공간 덕분에 이곳에서 신나게 뛰어놀면서 추억도 만들고 아이들의 상상력도 더욱 풍부하게 자라날 것 같습니다. 여기로 오니까요,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그런 시험농원과는 달리요, 직접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기가 하고요, 뭔가 생소해요. 일단 애들이 들어오자마자 되게 밝게 뛰어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덩달아 좋아졌고요. 또 체험할 수 있게 잘 만들어놔서 애들이 참 놀기 좋은 것 같습니다. 어린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배려한 공간.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기는 공간으로서 인천 어린이과학관은 유니버셜 디자인의 원칙에 충실한 의미 있는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양한 사용자의 특성을 잘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 그 다음에 뭐 어린이, 그 다음에 장애인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그들의 어떤 특성, 신체적인 특성, 그 다음에 심리적인 특성 잘 반영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디자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니버셜 디자인을 만나보면서 아직은 이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게 사회에 많이 확산되지 못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정말 창피하지만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고요. 그 어떤 뭐 젊은 디자이너들의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가 빛을 보지 못하는 현실도 되게 안타까웠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에서 우리나라 유니버셜 디자인의 미래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그 미래를 확인하러 가보시죠. 최동현 씨가 찾아간 곳은 강남대학교 유니버셜 디자인 공학과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도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만큼 실버 복지 산업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올해 처음으로 유니버셜 디자인 공학과가 개설되었습니다. 이곳은 강남대학교 내에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 센터인데요. 노인과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유니버셜 디자인 공학과, 사실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거를 알기 전에는 사실 저도 굉장히 생소했고 보통 일반 분들한테 되게 생소한 학과인데 정확히 어떤 학과인가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유니버설 디자인하면 디자인을 모태로 해서 제품 디자인, 뭐 실내 디자인, 공간 디자인, 공공 디자인,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디자인 분야에서 건축공학이라든가, 그다음 도시공학이라든가, 그다음 사회복지라든가, 실버 산업학부의 교과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접목시켜서 공학의 개념까지 포함한 그런 디자이너를 양성하겠다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유니버셜 디자인 공학과는 정확히 어떤 식의 커리큘럼으로 진행되나요? 네, 지금 강남대학교 안에 있는 대학들의 중요한 그 디자인과 관련돼 있는 중요한 교과목들을 같이 모아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 도시, 장애인, 실버 산업, 미래 산업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포괄돼서 디자인 교과목으로 만들어진 학과 커리큘럼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유니버셜 디자인 공학과는 단순히 제품을 디자인하는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생활 환경과 나아가 도시 전체를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설계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니버셜 디자인 학과에 소속돼 있는 학생들이라든가 관련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어떤 자세들은 어떤가요? 우리들만이 사는 것이 아니고 뭐 발이 하나 없는 사람도 있고 다리가 없는 사람도 있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있다라는 걸 느끼고 나면 내가 디자인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방대하고 크구나라고 느끼고 있고,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것은 어떤 제품 디자인, 뭐 시각 디자인, 뭐 건축 디자인 이런 걸 한정을 짓는 것이 아니고 디자인 전반적인 것, 패션에까지 전부 모든 걸 포함하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디자인하는 학생들의 개념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수업 모습을 살짝 엿봤는데요. 디자인 수업일 거라 예상한 것과 달리 마치 등산복을 입은 듯 뭔가 체험이 이루어지는 수업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태는 관절이 상대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 잘 펴지지 않는 상태, 인대와 건이 굉장히 타이트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나의 다리의 힘은 근육축이 일어나서 근력이 굉장히 저하된 상태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 느낌과 내려올 때 조금 계단이 사이즈가 높았을 때 느낌을 한번 보세요.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주변 환경을 설계하고 도시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내가 몸소 사회적 약자가 되어봄으로써 불편함을 느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한 손으로 짚고 있는지 두 손을 사용해서 짚고 있는지 분명히 고민해서 봤어요. 마치 노인의 몸이 된 듯 구부정하게 몸을 움직이지 않고 계단을 오리락 내리락 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생활체험복을 입으면요, 일단은 몸이 굉장히 무거워지고요, 관절을 가동하기가 어려워지고 눈이 침침해지고, 그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노후 생활 체험을 해봄으로써 어르신들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가짐을 배우기 위해서 세탁기를 넣고 돌린다거나 음식물을 꺼내서 요리를 한다거나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동현 씨도 복장을 제대로 갖추고 노후생활 체험에 도전해봤습니다. 옷걸이에 걸린 옷을 집는 것도 몇 번의 시도 후에야 겨우 집을 수 있었고요. 계단을 오르는 것도 연기가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옷이 이 노인분들이 관절이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는 그걸 가정해서 이렇게 관절을 못 움직이게끔 돼 있어요. 거기다가 뭐 무게 큐들이 달려 있고 팔도 꺾을 수가 없고 허리도 이렇게 굽어져서 정말 불편합니다, 진짜로. 아마 어르신들은 이거보다 더 불편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정말 그러니까요, 많이 힘들어요.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한테 편한 거면 일반인들한테는 더없이 편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편해지려면 초점을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맞춰서 뭔가들을 만들어내면 모두가 정말 유니버셜하게 편하게 즐거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고 그릇을 꺼내 밥을 먹고 그저 평범한 일상이 힘들게 반복된다면 노후 생활이 즐겁고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쉽게 할 수 없는 이런 체험을 통해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설계되고 제품이 개발된다면 우리나라 유니버셜 디자인의 미래도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무게가 좀 돼가지고 좀 몸이 너무 많이 무겁고요. 조이는 게 있어서 관절 굽히는 게 또 힘들고, 원래 이렇게 노인분이 힘든지 몰랐는데 오늘 아는 것 같아요. 실내에서 사용하는 그런 도구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기 쉬운 그런 디자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유니버셜 디자인은 따로 분리되어 있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공공 디자인과 실내 디자인, 제품 디자인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함께 고려해야 할 디자인의 한 요소가 되고 있는데요. 모두를 생각하는 디자인으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디자인 담당하는 전문가들은
논문도 쓰고 제품도 개발하고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보급화되는 과정이 아직까지는 좀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뭐 조금 시간이 지난다면 뭐 충분히 우리나라도 그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좋은 그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 곳곳에서 편리함과 풍요로움을 전해주는 디자인 세상. 우리는 디자인을 통해 많은 것을 누리고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디자인에도 차별이 있을지 모릅니다. 혹은 내가 편하게 누리는 디자인이 이웃의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디자인. 이제 디자인에도 차별이 없는 누구나 쉽게 이용하고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디자인, 네, 바로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을 만나봤는데요. 어떤 나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정말 주변을 돌아보고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때 정말 제대로 된 유니버설 디자인이 탄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보셨어요?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것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편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시설들을 만들기 위한 디자인을 하는 것이 바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게 정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제품을 만들고 시설물을 만드는 그런 곳에 쓰이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앞에서 많이 강조했던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이라고 하는 얘기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정말 굿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디자인인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은 이 영상 시청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바로 공학 심리와 디자인을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